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야기 해보겠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뭐 좀 주제 넘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시비분별을 갖다 일으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법이라는 관점에서, 정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분별망상은 또 다른 분별로 바로 잡아가지고 아무 일 없는 그곳으로 돌려놓는 것이 그게 진정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파사현정이라 해가지고 분별망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갖다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법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경도된 분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불법이라는 것이 경도된 어느 한 변에 치우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바로 잡는다. 이게 바로 중도였던 그 도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반대로 균형을 갖다가 잡아주는 게, 그럼으로써 그러한 어떤 기울어짐이 없었던 그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그게 불법의 요체이지, 그냥 무조건 시시비비를 따지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조금 더 사회, 우리 삶과 사회에 적용을 시키다 보면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그것의 어떤 개선과 그리고 올바른 길로의 어떤 그 전환을 갖다가 요청하는,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너무나 지당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어떤 변견에 빠진 그런 시각에서는 어떤 종교인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할 때 그 자체가 벌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기독교 같으면 예수님, 그리고 불교 같으면은 스가세존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사회 부조리를 갖다가 이렇게 자아내는 그런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기들의 어떤 방패막이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논리다, 주장이다 보면 그 자체가 엄청난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 또한 역시 깨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냥 침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 해갖고 제가 뭐 사회계획가처럼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시 또 이제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 내용하고는 뭐 전혀 관계가 없이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쪽에 뭐 눈을 돌리지 않고 단지 이제 불법이라는 그리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또 불법의 도리에 벗어나 우리 스카세존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어떤 그런 그리고 역대 어떤 고불고조와 우리 조사님들의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해오점수, 도노돈수, 그죠? 제가 뭐 지금 최근 책이라고 뭐 퍼뜩 써놓긴 써놨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세상에 내놓을지 조금 지금 궁금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제가 첫 번째 이제 그 책의 주제는 앞에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매일여입니다. 오매일여.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리고 뭔가 벨라라 세계의 경지인 양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그게 물론 이제 해오점수론의 폐단이기도 하죠. 그런 오메이리의 경계가 뭐 경지도 아닙니다. 그거는 뭐 깨달은 경지도 아닙니다. 오메이리는 견성에 이르는 어떤 필연적인 하나의 경계고 우리 쉬운 말로 하면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 오메이리가 너무나 이렇게 배우 점수론에 의해 가지고 왜곡되고 한 이런 현실에서 제가 오메이리가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리고 벨라라 세계에 있는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런 경계가 아니다 말이에요. 경계가 아니다.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그 경계에 이룰 수 있는 경계인데
그것을 이제 해오점수 이 관점에서 자꾸 그걸 왜곡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계나 실체에 대해서 전혀 실참 실수 경험도 없고 또 이 분별식의 어떤 논리나 어떤 지식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재단을 하려고 해도 이 접근조차가 안 되거든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건 8식의 경계이기 때문에 60 가지고 아무리 뭐 쉽게 말해가지고 뭐 온갖 현묘한 응꾸나 뭐 경전에 심지어 부처님의 그 고준한 말씀까지 갖고 와도 오매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60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오매 1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성주 스님의 가르침 그대로 공부를 지어 나가면은 오매 1의 경계라는 것이 들어간다. 그리고 오매 1의 경계라는 것이 성주 스님이 말씀하시는 화두 참고에서 그 뚜렷하게 뭐 며칠 동안 아니면 아주 장시간 동안 이렇게 쭉 뚜렷하게 인지될 정도로 이렇게 쫙 진행이 되는 성주 스님 물론 이런 경계를 갖다가 투과를 하셨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아주 분명하게 강조를 하시는데 그 오메리가 성주 스님의 어떤 그 경계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팍 돌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덕산 스님이나 임재 스님들이 어떤 깨친 그 어떤 경지에서 그런 현상을 갖다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뭐 이런저런 예를 들면서 스가모니 세존부터 해가지고 들면서 오메일이라는 것이 공부를 지어가면은 충분히 현실적인 것이다, 현실적인 것. 그리고 이 오메일을 갖다가 투과하지 않으면은 견성에 절대로 못 이른다라는 것. 이게 상당히 조금 소름이 돋으면서 거부감이 살짝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메리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견성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 그걸 갖다가 어쨌든 저의 소견에서 그걸 갖다가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성주 스님은 그 중에 한 케이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매일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오매일여를 성주 스님께서 오매일여를 강조하신 것 말고는 오매일여를 주제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푸는 거는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뭐 그런 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뭐냐면 그 오메리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오 점수, 우리가 달리 도노 점수 있죠, 그죠? 그래서 도노라는 말 뺍니다. 왜냐하면 그 도노를 점수문에 갖다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점수론에서 한 소식 했다라는 건 그건 돈오가 아닙니다. 깨달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약간 이상한 느낌과 이상한 지견이 살짝 올라왔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노 돈수의 그 정통 조사선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노란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해오라 하는 겁니다. 그렇네? 이 정도. 하나의 지견이 문득 생겼든지 아니면 평소와 다른 어떤 온의 어떤 감각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깨달음은 온 개공의 경지에서,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깨달음은 온 개공의 그 경지에서,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을 그대로 두고 뭔가 알았어 하고 뭔가 이런 이상 감각이 있다고 왔다 하면은 그 깨달음하고는 아성지급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해오점수론의 그 폐단을 갖다가 이렇게 지적하고 그걸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번 시간에는 해오점수론의 어떤 천년의 말뚝이 된 공안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왜 해오점수론이 이렇게 그러니까 도노돈수의 그 경지를 갖다가 전혀 이해조차도 못하는 그런 어떤 해오점수론이 이럴듯 우리 지금 그러니까 보조국사 진울스님 이래로부터 해가지고 한국 불교의 어떤 그 정통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물론 이제 성철스님께서 한번 흔들어 가지고 약간의 어떤 그 균일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은 또 해오점수가 흔들리다가 그냥 말뚝이 되어 있습니다. 딱 박혀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도노돈수의 경지에서 깨달음에 이른 그런 선사들께서 대를 갖다가 잊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선방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 어떤 도노돈수 성철스님의 말씀을 좇아서 공부하고 계시는 수자 스님들 중에서 정말로 한 두 자릿수
이렇게 뭐 대우견성한 이런 분들이 나오면은 또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법전 선임 이후로 쉽게 말해서 이제 성철선의 그 어떤 도가 끊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오점수 쪽에서 막 득세를 하고,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제 스님이 도노 돈수, 향국 스님의 법을 이어가지고 도노 돈수를 주장을 재창을 한다기보다는, 그러면 정말로 진제 스님께서 도노 돈수의 어떤 철학을 확고히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종정 10년 종정 그 기간 동안에 도노 돈수의 그 선종의 가풍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성서 스님 같이. 근데 그러지 못하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해오점수와 타협을 하고 하셨다. 지금도 그런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도노돈수의 어떤 그 조사선의 종장으로서의 본분 종사로서의 자신을 갖다 위치를 그렇게 자각한다면은 지금 이 해오점수 이렇게 범람하고 있을 때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계실 게 아닙니다. 사실은 법문 하실 때마다 해운정사에서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정초라든지 아니면 지장제나 관음제 일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도노돈수의 그 종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강조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지금 보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쉽게 말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스님들,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스님이라고 그 본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스님들이 보면은 다 해오 점수입니다. 해오 점수. 심하게 말하면 저의 어떤 소견에서 보면은 정말로 법상에 올라가지고 저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그게 생활 법문이고 제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에서 나와 하고 계시니까 그런 어떤 법문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어떤 불자님들을 갖다가 어쨌든 또 양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생활 법문으로 들어가고 보다 더 쉬운 불교, 그리고 뭐 견성도 쉬운 견성, 어려운 견성 이렇게 나누면은 쉬운 견성은 해오점수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 뭐 견성인 겁니다. 그 시부도의 한 3, 4단계에서 오온이 뭔가가 이상 증상이 딱 나면 이 견성인가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불자님들한테 어쨌든 나도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과 그리고 어떤 정진력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한다라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본분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릇된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유튜브에서 법문을 하시는 그런 쉽게 말하는 어떤 뭐 아이돌 스타 스님 같으면은 분명히 법문을 하실 때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자신의 공부가 해오점수 그 어떤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도노돈수의 어떤 그 경계를 갖다가 전혀 뭐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스스로 자신의 어떤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내가 말하고 있는 나의 견성이라는 것이 견성은 너무 쉽다 이렇게 다들 법문을 하시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견성이 과연 우리 조사선의 그리고 육조해능 스님의 그 법을 갖다가 제대로 이은 선인간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을 하시면은 법문을 할 때도 이게 그러니까 대중들을 위한 법문이다, 이 말의 취지는 지금 이 법문이 정통 조사선의 어떤 그런 법문은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뭐 노골적으로 말씀을 해라는 건 아닌데 법문 가운데서 그런 취지를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해오점수에서 쉬운 견성, 이게 진짜로 견성이고, 이게 그러면은 그 스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깨달음이, 그 견성이 부처님께서 석가세존께서 6년 고행 끝에 다다른 깨달음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을 해서 쉬운 견성, 어려운 견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석가세존의 그 깨달음의 골수,
골수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더 어떤 고에서 벗어나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평화롭게, 그리고 트러블 없이, 다툼 없이, 뭐 가정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가 뭐 점수니까 닦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을 닦아가는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이고 그 공부돌이다, 이런 차원에서 법문을 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바람직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지금 그걸 해오 점수의 그 쉬운 견성, 이른바 달리 이야기하면은 가짜 견성이죠, 사실은. 그죠? 그 쉬운 견성이 정말로 스카세존의 그 깨달음 견성이다. 고불고조들의 조사선의 본분 종사들의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해오 점수가 이렇게 천년의 말뚝이 됐냔 말이죠. 이 천년의 말뚝이 되게 된 하나의 공안이 뭐냐면은 벽암록 제1칙, 그것도 제1칙입니다. 1칙. 물론 이게 최초로서 뭐 조사 스레이의 어떤 취니까요. 달마가 인도에서 있다가 중국에 양무제를 갖다가 왔으니까 조사가 스레했다 이래 되니까 그 취가 뭐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법이자 또 물음이기 때문에 벽암록의 제1칙에 설두스님께서 이제 원호 스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 이제 달마불식에 대해서 다들 그 돈수였던 그 경지에서 그 낙처 요체를 갖다가 모른다는 얘기, 모른다. 그러니까 해오 점수 가지고 그 달마 스님의 달마불식의 그 공안의 낙처나 요체를 갖다가 아르마리로 자꾸 이해를 하는, 아르마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달마불식의 그 공안의 그 낙처와 요체를 갖다가 벽암록에 이제 일칙에 내놓은 거는 돈수의 그 관점에서, 본분 종사의 관점에서 원호 스님께서 이 자리를 갖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투과를 해라라고 내놓은 겁니다. 왜? 그걸 제 일칙으로 내놨다라는 게. 그런데 거기서 그걸 해오 점수는 전부 다 오해를 해가지고 오직 모를 뿐 이렇게 가는 거죠. 오직 모를 뿐. 그럼 잠깐 이제 뭐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단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달마가 이제 양무제를 만났어. 만나가지고 처음에 막 양무제가 이제 자랑을 하죠. 자기가 뭐 몇백 개 사찰을 세우고 승려들에게 도첩을 발행해가지고 어떤 사회적 지위나 신분도 향상시켰고, 그래서 많은 불사를 이뤘는데 달마 보고 대사가 보기에 나 이 양무제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한 소리 칭찬 듣고 싶었던 거지. 자기 자랑한 건데 이미 아상부터 다 드러나 있으니까 마른 똥막대기보다 못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아상이 불쑥되는. 왜냐면 마른 똥막대기는 아상은 없거든. 그게 대놓고 이제 달마가 딱 그렇게 하잖아요. 없습니다. 그럼 진짜 뭐 그냥 해마로 한 방 맞은 거지, 양무제는. 그리고 설령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황제인데, 황제 앞에서는 그래도 뭐 좀 황제를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는데, 뭐 한마디로 그냥 바로 없습니다 하고 빡질러 버리니까 양무제가 열받았지.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양무제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달마 스님한테 지금 앞에서 떠들고 있는, 그럼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은 거지. 이게 이제 달마 불식이거든요. 달마 불식. 그러니까 그 말에 한 번 더 이제 약을 올리잖아요. 약을 올린다고 표현을 했지만 본분의 자리를 그대로 드러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당신 누구요? 이러는데 양무제가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고 딱 답을 해버리죠. 이게 이제 달마 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구에서 달마가 모르겠다 했다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해오점수의 어떤 그 견지에서는 그 실참 실수를 통해 가지고 달마 스님이 모르겠다라고 한 그 자리를 갖다가 투득을 못하는 거라. 돈수는 그 자리를 실참 실수를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온이 완전히 개공한 그 경지에서 그 자리와 하나가 딱 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청정법신을 요달하는 거고 돈수에서 깨달음의 첫 단계거든. 성철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도 그 자리고, 조주스님이 말씀하시는 대사각활도 그 자리고, 투자스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두운 밤길에 떠나는 걸 갖다가 허락지 않으니 마땅히 날이 밝아서 이래야 하느니라 하는 것도 그 자리고, 운문스님이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하야사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하야사 바야흐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하는 것도 그 자리고, 이게 요체 중에 요체거든. 달마스님, 달마가 양무제 보고 모르겠습니다 한 자리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역대 정통조사선의 그 대종장들이 다 말씀하신 그 자리라니까. 근데 해오점수는 몰라. 오직 모를 뿐. 달마도 모른다 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맨날 이거 요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뭐 이렇게 감각적으로 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고 그놈하고 딱 한 개합이 딱 되면은 뭐 다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말이 살짝 흘러갑니다. 뭐냐면은 그 자리를 온이 개공한 그 자리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그죠? 온이 개공한 그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쉽게 말하는 해오점수의 지금 선지식들이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거든요. 법문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2년 전에 한번 이 처음 제 유튜브 채널 개설해가지고 이렇게 법문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때는 반야심경은 아예 그냥 종이 조각 취급했습니다. 반야심경은. 심지어 그 선지식 자신의 입으로도 반야심경은 나는 모른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반야심경, 왜냐하면 반야심경이 도노돈스의 그 쉽게 말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달마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역대 본문 종사들이 다 됐던 그 자리를 제일 처음에 반야심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 행신반야바람일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바람일다를 갖다가 행할 저 깊은 선정에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조견을 했을 때 온 개공이다. 온이 개공하다는 걸 알고 일체 고액을 갖다 벗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온 개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다음에 뭐 수상행식 역부역시, 여기까지가 반야심경의 쉽게 말해가지고 전체적인 글을 쓰면은 그 두 갈씩의 주제라, 주제. 제일 앞에. 그 나머지는 쭉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다 하고 나면은 나중에 아제아제 바라제 깨달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반야심경의 그 내용이 달마 불식에 모른다는 그 자리고,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그 도노돈수의 본문 종사들이 다 말한 그 자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오점수의 그 선지식들이 그 반야심경 이야기는 안 했어. 근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다 반야심경 가지고 또 본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솔직히 제가 판단하건대는 보면은 지금 자신의 어떤 그 공부 깨달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약간의 그 혼란, 흔들림이 있어 다들. 그러면은 법문이 보면은 초지일관하지가 못해. 이전에는 법문들이 보면은 그래도 그 해오 점수였던 견지에서 일관성이 있었거든, 일관성이. 근데 지금은 가다 보면은 도노돈수적인 요소 가지고 이제 드러내야 되니까 드러내다 보면은 그 경지는 몰라. 그러니까 해놓고는 또 점수 쪽으로 가가지고 그걸 갖다 점수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막 모순이 되고 얽히거든. 그럼 최근에 어떻게 하느냐? 온이 완전히 텅 빈 그 자리를 갖다가 경험을 해야 된다, 이래 이야기하거든.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 없었다니까. 그냥 왜 이걸 못 느끼느냐 말이죠. 그 느낀 주체가 누군데? 온덩이로 느낀다 이거거든. 깨닫는다라는 게 이거 해오점수의 경지지. 그런데 이제 반야심경 쪽으로 가서 생각해 보니까 온 개공한 그걸 이제 느낀다 이거지. 그럼 온 개공을 갖다가 느낀다고 합시다. 감각하는 그 주체는 누군가 이야기지. 그렇게 법문하는 그 견지에서 온 개공을 누가 감각하느냐 이거지. 온이 개공했는데, 그런데 그 온 개공한 것을 온이 감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온이 개공했는데 어떻게 이 지금 형상으로 드러난 이 온이 그 개공한 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오온이 개공한 거는 텅 빈 온 그 자체가 스스로를 갖다가 감각하는 겁니다. 이 감각이란 말도 틀렸지만 어쨌든 그 존재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보면은 다음엔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5매 1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논쟁이 된 게 한 10년 전 더 됐는데 지금 최근에 그 5매 1에 대해서 정말로 당당하게 아주 장문의 논문을 갖다가 그렇게 발표하신 분께서 최근에 이 5매 1에 대해서 법문하시는 걸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앞에서 논문에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못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5매 1회를 이야기하는 건지 하다가 뭐 5매 1회 앞에서 잠깐 한 20% 정도? 나머지 80%는 전혀 딴 이야기로 간다고. 딴 이야기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떤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걸 투철하게 철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횡설수설이 될 수밖에 없거든. 왜? 아르마리로 자꾸 재단을 하니까 분별식을 가지고 무분별지의 자리를 갖다가 재단을 하니까 제가 다른 데서 그런 비유를 하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밥은 말이야 모래로 짓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식을 가지고 팔식의 그 경계 혹은 무분별적인 팔식조차 없는 경계를 갖다가 뭐라고 재단하고 있는 거는 여기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짓는 거다. 밥은 모래로 짓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좀 아는 사람이 나가지고 아니 밥은 모래로 짓는 게 아니고 쌀로 짓는 거잖아요. 하니까 그래? 맞지? 또 인정을 합니다. 쌀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근데 쌀이 어디 있는지 모른대. 쌀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모래로 밥을 지어야 해 했다가 아니 쌀 갖고 밥 지어야 되잖아요 하니까 그래 맞아. 그럼 쌀은 어디 있어야 하니까 쌀이 어디 있는지 모른대. 지금 이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법문의 그 어떤 흐름 자체가 보면은 해오 점수의 어떤 선지식들의 법문을 보면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년의 말뚝이 때문에 달마 불식 이게 달마가 모른다 했어. 나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그랬다가 지금 최근에는 오온이 개공한 텅 빈 그 자리다라고 이야기까지 왔어요. 해오점수에서. 뭔가 돈수였던 그 경지로 살짝 건드리는데 아직까지 뭐 불투명하니까 역시 가다가 텅 빈 오온을 갖다가 누가 감각하느냐, 누가 알아차리느냐. 텅 빈 그놈이 알아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텅 빈 그놈을 이 몸뚱이 가지고 알아차려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보조 진울국사의 수심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승철 스님께서 전문정로나 이런 법문, 백일법문 이런 데서 수심결에 대해서 저같이 이렇게 거론은 안 하잖아요. 승철 스님.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래도 우리 한국 선종 사이에 가장 중심에 있고 그리고 정말 불교가 어려울 때 고려 그 무신정권 시대 때 어려울 때 한국 불교를 갖다가 수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크나큰 업적을 갖다가 남기신 보조국사 진울스님에 대한 하나의 예우라고 봅니다. 법의 관점에서는 사실 뭐 스승과 제자도 없는데 방망이를 엄청 휘두른다 해도 할 말 없습니다. 사실은 돈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데도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냥 뭐 한두 마디 얘기는 수심결의 어떤 그 내용의 패다 이래가지고 수심결의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어떤 법의 경지까지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물론 읽어보면 에둘러스 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저같이 막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성자 스님께서 나름 많은 생각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제 관점에서 보면은 이 수심결이 정말로 1000년 동안 이 해오점수의 1000년의 말뚝이었다. 말뚝. 정말로.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 달마불식이라고 하는 이 벼감록 제1칙
그러니까 달마불식은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설두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 달마가 있느냐? 달마가 있구나. 달마를 불러서 이 노승에 달이나 씻기도록 해야겠다. 이게 그 다음 제2칙인 조주부제 명백으로 넘어가는 달이라, 달이. 그러니까 그 취를 갖다가 알아야지. 노승의 달이나 씻기도록 해야겠다라는 이 취를 갖다가 알아야지 달마 불식 제1칙을 제대로 요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왜 거기서 왜 설두스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달마가 있느냐? 있구나. 불러가지고 이 노승의 달이나 씻기도록 해야겠다. 그 소리를 왜 했겠습니까? 안 하고 가면 되는데. 그 중요한 어떤 그 취가 있고 그게 이 칙인 조주부제 명백의 그 요체와 골수를 갖다가 그대로 이어주는 엉구기 때문에 거기다가 배치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엉구를 갖다가 투득을 해야지 달마 불식의 이 제자리, 도노돈수의 그 자리, 조주 대사의 그 자리, 대사 각활의 그 자리를 갖다가 요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오점수에서는 뭐다? 몰라. 알 수가 없어. 오직 모를 뿐. 하는 것이 뭐다? 그게 견성이다 말이야. 그 자리는 알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알면은 그게 견성이다. 이게 수심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단지불의 시적견성. 이게 천년의 말뚝으로 우리 한국 선종사에 굉장한 어떤 폐해를 낳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게 오직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견성이다라는 그 말의 취의는 뭐냐면은 해오점수 같이 그걸 가지고 아르마리로 그게 뭘까라고 아르마리를 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 말은 결국 뭐다? 아르마리 굴리지 말고 그냥 몸으로 전체가 뛰어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스스로 증명을 해내라 이 뜻입니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걸 아는 것이 곧 견성이다. 이 취가 뭐냐면은 나 그거 몰라. 오직 모를 뿐 하고 있으면 그 견성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아르마리를 짓지 말아라고 한 겁니다. 그게. 그 자리를 갖다가 아르마리를 갖다가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거창하게 한 겁니다. 진우스님이. 물론 진우스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도노돈수의 경지에서 확철대왕 경지는 아니었죠.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도 애매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의 핵심은 아르마리를 지어서 달마 불식의 저 취가 뭐지? 하고 아르마리를 가지고 자꾸 그 의미를 갖다가 추론하고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모를 뿐 딱 했을 때 그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자리는 맞는데 하지만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게 견성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결론은 다시 이야기하면 해오적인 해오점수적인 해오점수 같이 오직 모를 뿐 하고 있으면 그게 견성이다. 이것도 아르마리에 들어간 거지. 왜? 내가 모를 뿐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견성이다 하고 벌써 아르마리가 꽉꽉 박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생각조차 싹 벗어버리고 그냥 풍덩 뛰어들어가가지고 전체로서 그걸 갖다가 요달해란 말이야. 스스로 증명해서 알아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 자꾸에 딱 꼽혀가지고 자꾸에 꼽히는 아르마리잖아. 오직 모를 뿐 몰라. 그래 그게 견성. 그래 견성이야. 나는 오직 모를 뿐 하면 이게 견성이야. 그러면서 견성했다는 거지. 되시겠습니까? 결국은 그 말의 취의는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해오점수 같은 그런 것을 하지 마라는 그런 요체인데 도노돈수의 관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말을 가지고 아르마리 내지 마라 했는데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게 아르마리. 그게 곧 견성이야. 아르마리. 이라고 있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수심결의 폐해는 굉장히 크다. 지금도 크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아이돌 스님들, 스타 스님들 보면은 뭐 이 지금 수심결 가지고 막 하는데 이럴 때는 수심결은 일반 어떤 우리 그러니까 도노돈수의 어떤 그런 깨달음의 공부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제가자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음을 닦는다라는 의미에서는 말 그대로 수심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점수적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게 깨달음의 전부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 수심결의 이 깨달음이 궁극의 경지고, 자신도 공부를 해보니까 수심결이 말하고 있는 이 자리가 궁극의 깨달음이더라 라고 자기하고 동일시 한다고. 그러면 벌써 석가세존의 가르침하고는 아성지급 지금 저 떨어져가 날아가고 있는 거라.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자들, 제가 앞에서 좀 비판을 했지만, 제가자로서 선지식 분들 보면은 정말로 엄청난 고업을 짓고 있는 겁니다. 저의 소견으로 보면은 진짜로. 그리고 스스로 한번 딱 얹어갖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절실하게 절감을 할 겁니다. 제 말이.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영화 보면 그 영웅 볼 때 이영걸이가 그 현가로 나옵니까? 진시황 암살하러 가가지고, 그래 실패하고 난 뒤에 딱 돌아 나오는데, 그 자금성 그 황제가 있는 거기서 화살이 얼마나 됩니까? 수천 개, 적으면 수천 개고, 많으면 수만 개가 그냥 날라와가지고 이영걸을 갖다가 쉐리가 현가를 갖다가 덮치죠. 그런 아픔이, 그 정도면 아픔도 없죠, 사실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정법에 맞게끔 스스로도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간에 가다 보면은 전혀 연결이 안 되니까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자꾸 방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가지고 빠져나가고, 그런 어떤 좀 모습들, 결론을 내려니까 지금 말이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안 되는데, 아무튼 이 해오점수의 천년의 말뚝이 달마불식, 벽암록의 제1칙과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수심결, 이게 지금 우리 해오점수의 천년의 말뚝이 돼가지고 어쨌든 올바른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주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